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해 주시는 김배년 변호사님, 오늘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상담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제 과실이 100%인가요? 난폭한 강아지 입마개 해주세요. 어머니의 빚 이제는 지쳤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비난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상의 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은 무엇인지 좀 같이 해볼까요? 김현우 변호사님, 오늘 알아볼 좀 법률 상식 무엇일까요? 네, 최근 그 신축 건물 또는 오래된 건물을 막론을 하고 누수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기치 못한 누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려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누수 관련 피해 상당히 많은데 생생법률쇼에서도 누수 관련 사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누수로 인해서 좀 법적 분쟁까지 불거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러한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변호사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이것을 먼저 어디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줄지 부담을 해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해당 건물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사업 주체인 시공사의 하자의 치유나 그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시공사의 청구는 할 수가 없고 건물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전체를 만약에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누수 진단 업체를 부르셔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인지 또는 전유 부분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가 이웃집의 그 전용 부분에서 시작이 됐다면 해당 세대의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전용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용주택의 관리 책임을 갖는 관리단의 그 수리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소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이 조금 나눠진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아무리 좀 살펴보아도 누수의 원인을 좀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랬을 때는 약간 좀 뭐 입증 책임 관련된 부분처럼 우리 법적으로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미세한 누수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예.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유 부분에서 생긴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면 우선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누수의 발생 지점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배상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용 부분이 아닌 전용 부분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입대위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수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걸 사실 한 개개인의 세대주가 알아보기 네. 참 어려우니까 아파트 입대위, 그러니까 우선은 아파트 전체의 하자, 공용 부문의 하자로 좀 보고 그런 걸 추정해 주는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대위가 전용 부분이라는 걸 입증을 하면 이제 세대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형태,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변호사님 약간 좀 분쟁이 좀 자주 일어나는 사안을 좀 보면은요,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보수공사를 좀 요청을 해도 좀 차일피일 미루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협조 안 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실제로 아직까지 이제 우리 집에서 누수가 좀 발생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아랫집에서 윗집에서 난 거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하면 조금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럴 수 사실은 있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의뢰도 꽤 들어오는 편인데요. 네. 자, 이런 경우 아랫집 소유자는 민법 제 214조에서 정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인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강제 집행, 대체 집행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체 집행 결정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수리를 거부한다면 강제로 수리를 강행할 수가 없고요. 대신 임차인이 법원의 대체 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 공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아랫집의 누수 피해가 계속 증가한다면 윗집 임차인에게 손해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내용 증명 같은 것으로 고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윗집 호실 등기부 등본을 이제 떼보면 해당 임차인의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누수에 대한 정확한 피해와 그 상황 그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끝까지 보수 공사를 겨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미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보수공사에 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악의적인 악성 그렇죠. 이제 윗집에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해서 징역형이면 좀 센 편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것을 통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내용들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손해를 계속 발생시킨 것은 사실상 고의로 남의 재물에 손괴를 한 것이니까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라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라는 그렇죠. 쪽으로 해서 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다. 간혹 좀 누수 원인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합의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분쟁이 결국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액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인은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소송을 통해서 좀 다툴 수밖에 없을까요? 좀 어렵잖아요, 소송이. 그렇죠. 사실은 이제 누수의 피해가 집안 전체로 해서 뭐 벽지라든지 뭐 가구 굉장히 이제 큰 경우도 있는데 또 사실은 또 뭐 벽지 일부만 이제 뭐 젖었다든지 이제 작은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걸 가지고 법률적인 분쟁까지 소송까지 가야 될지 이제 그것을 이제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자 이 피해를 이제 감정할 수 있는 어떤 뭐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공사 업체라든지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해보시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일방이 선정한 업체를 통해서 공사 견적을 받아올 경우 다른 상대방은 이를 불신하기가 굉장히 이제 쉽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하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모두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기로 하고 견적 받기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서로 이의 없이 합의에 이르기로 하는 사전 양해를 서면으로 아예 써두시면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어떤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누수 사건의 경우 누수 피해자 측에서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또 때로는 피해자가 청구를 할 것 같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 좀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누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 측에서도 즉 전유 부문에서 물이 새고 있는 그런 소유자 쪽에서도 차라리 먼저 손해배상 그 소송을 낼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낼 수 있는 것이 채무부존재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 이상의 책임은 없다라는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판결을 받고자 하는 소송인데요. 이를 통해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 신청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즉 입증 책임이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전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계약을 해놓을 수 있다. 네. 사실 부재소 합의라는 그렇죠. 아예 이제 합의를 해서 공사 견적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네. 그럼 깔끔하겠죠. 그래서 공증도 좀 받아놓고 네. 미리 계약에다가 네.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채무부존재 확인해소를 해서 결국 이제 중간 확인의 형태의 중간 확인해소를 좀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실은 이제 손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또 비용이나 시간이 들고 또 손해배상금이 작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안 하시고 계속 다툼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그럼 가해자는 소송을 내지 못하는 것인가요? 자, 그런 것은 아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누수가 좀 발생을 하면 여러모로 좀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 부분도 우리 정신적 피해 관련된 부분, 이 소송을 통해서 좀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누수가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엄청 것이 스트레스죠. 굉장히 심하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누수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는 위자료 청구는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문의를 하고 계세요. 그 누수로 인해서 일단 이제 손해배상의 정도를 이제 산정을 할 때는 통상 벽지나 바닥, 장판 등 마감재 교체 비용과 어떤 책, 의복, 가구, 전자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법원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재판장 판사가 그것을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을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감정이라는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감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되는데, 또 별개로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재산적인 피해가 손해됐다면 그에 따르는 정신적인 손해도 같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어서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복이나 어떤 가재도구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어떤 배상에 보다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그 손해에 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저희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았던 그런 케이스에 약간 속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좀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을 하고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거는 너무 고의성이 짙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 이제 아랫집에서 집에서 어떤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수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피해가 그분의 극심할 수 있죠. 만약에 작품 활동을 한다면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윗집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경제적 손해와 더불어서 정신적 손해까지 같이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위자료 좀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좀 미리 증거를 좀 모아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 상황으로 들어가면 누수 피해를 좀 입게 되면 대부분 우리 이제 누수 피해자들은 사진이나 좀 동영상 많이 찍어두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변호사님.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소송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증거를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쨌든 이제 누수가 있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사진이나 동영상 보통 많이 찍어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누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피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위치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까이 가서도 한번 찍고 멀리서도 전체의 피해 부위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누수는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기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부분을 일일이 촬영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때문에 처음 누수 범위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 때 미리 연필 등으로 그것을 사진상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후 피해가 커질 경우에 번진 범위에 다시 표시를 하시고 재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최초 누수 발생지와 피해 확산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시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록이 쌓이면 누수가 언제 발생했는지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수 발생 시에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수 관련된 소송을 좀 해보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이제 가져오는 이제 증거들을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쭉 찍고 그것만 가지고 오세요. 동영상을 그냥 쭉 찍으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확대해봐야 되는데 확대했는데 안 보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도 좀 하시고 이제 멀리서 거시적으로 좀 동영상 촬영도 좀 하시고 스틸컷으로 이제 사진들을 물론 동영상으로 찍어놓으면 스틸컷을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또 사진만 또 찍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한번 찍을 때 여러 개를 좀 잘 이렇게 찍어 놓으면 좀 누수 부위, 피해 부위를 좀 잘 찍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필을 이용을 한다든지 표시를 해 주시면 그것이 과정들을 조금 더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시점에서는 진짜 동영상이랑 이런 것들이 근접 촬영과 멀리 촬영을 좀 같이 해줘야 될 것 같고 누수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또 확산의 피해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시간 순으로 여러 개의 증거들을 날짜별로 가지고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나 확대되었느냐, 또 이제 이것이 내 손해가 얼마만큼 장기화되었느냐를 하나 입증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꽤 꼭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물손괴죄 고소로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오랜 동안 상대방한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이 없다거나 피해는 계속 확산됐다거나 곰팡이가 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피해 배상을 받는데 좋겠네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잘 보수를 해준다든지 그 부분에 발생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잘 보수를 해준다든지 사실 이제 그러면 큰 이제 문제는 없는데 일지를 남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장기간 사진을 찍어둘 필요가 생기고 그걸 표시해둘 필요가 생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누수가 발생하는 곳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손해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꼭 이런 자료가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최근에는 좀 화재보험이나 특약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좀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보험을 통해서 누수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누수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좀 청구할 때 챙겨야 할 내용이 있다면 뭘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어떤 보험으로서 기본적으로 여러 보험의 하나의 특약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입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어쨌든 그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소물에 관해서는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므로 자기 집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누수 관련 공사비 중에서 손해 방지와 경감이 필요한 유익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누수 탐지 비용, 물발이 설치비 등은 보상이 되는데, 즉 그 타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이 되지만 내 집 수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상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있는 경우에도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배상 책임으로는 공용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생활 배상 책임은 2020년 4월에 약관이 개정이 돼서 임대인이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한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가입한 일상배상 책임보험 특약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공용 부분은 또 안 되네요. 네. 뭐냐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니까요. 혹시라도 좀 누수 피해로 이웃 간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오늘 알려드릴 내용 좀 참고하셔서 좀 이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뭔가 좀 알아야 된다. 이거는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네, 대체로는 이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공동주택에서 네네. 많이 사시고 네네. 단주택에서는 누수에 대한 분쟁이 사실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네.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누수에 대한 어떤 분쟁은 이제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일단은 공용 부분으로 추정이 되기 네. 때문에 우선 관리사무소에서 다가 말씀하셔서 공용 부분으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하시고, 네. 그것을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유 부분으로 입증을 한다면 그때 내 책임이 되시는 거니까 우선은 관리소에다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장 윗집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네. 조금 현명할 것 같습니다. 누수 분쟁 관련해서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도 조금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좀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우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예. 피치 못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가지고 네. 지금 그 사고만 일어난 것만 해도 지금 억울하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사고를 네.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도 모르고 네네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 네. 가실도 지금 서로 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네. 이거를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상담을 그러시군요. 요청을 했어요. 네, 교통사고 나셨는데 이 사고 관련된 대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과실 비율 관련된 부분 좀 궁금해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네. 옆에서 우리 김배년 변호사님 좀 잘 듣고 계셨거든요. 김배년 변호사님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사고를 이제 지금 이렇게 같이 당하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후진을 하고 있다가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충돌을 하셨다. 네.
네, 네, 블루- 지금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나오네요. 네, 잠시만요. 블랙박스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 차 오른쪽이 이제 예, 상대 차량이 네네. 들어오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네네. 잠시 양보를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네. 뒤늦게 첫째는 어. 들어왔고요. 아. 그리고 굳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네. 들어왔으면 차라리 네. 비어있는 주차 공간으로 곧바로 들어갔으면 아.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뒤에 근데 지금 비어있는 상담자님의 주차 공간을 두고도 네네네. 네. 또 아예 들어갈 저게 생각도 상담자님 없으면서 차량이 앞에 다른 차량이. 다방면허 진입로를 두고 네, 상담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영상 좀 보겠습니다. 네. 앞에 차량이 상담자님 차량이고 뒤에 와서 서 있는 차량이 상대편 차량인 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처럼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네. 통행로를 네. 실제 사선으로 가로막았는데 네. 우측 교차로 끝점에 보면은 네네. 이미 다른 차가 주차까지 되어 있는 곳에다가 네네. 상대 차량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상황에 들어와서 네. 통행로를 사선으로 가로막고 서는 바람에 이미 먼저 내 차량이 움직이면서 네. 그 오른쪽 백밀러를 보고 나온 상태로 이제 그 우측에 있는 교차로 지점에 있는 그 차량을 피해서 네. 막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각도를 잡는 순간에 네네. 뒤에서 뭔가 걸렸어요. 네네. 그래갖고 더는 진행하지 못했는데 네. 분명히 주차 라인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왼쪽 오른쪽 백밀러 다 봤고 네네. 그 다음에 주변도 다 살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좌우 회전을 해서 충분히 나와갖고 차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네네. 이제 그 전진기아 넣을 때도 왼쪽 백밀러 보고 오른쪽 백밀러 보고 예, 예. 그래도 통로에 없었던 차량이 네. 그다음에 후진기아를 다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유일한 통로거든요. 예예. 그래서 일방 다시 통행이에요. 후진으로 밖에 나갈 수 없는 곳이라서 네, 이렇게 상담자님. 후진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또 네. 후진기아를 놓고 이렇게 차를 바로잡고 나오는데 네, 상담자님 제가 오른쪽 끝에 오른쪽 잠시만요. 백밀러를 보니까 네, 이미 상담자님 주차가 안 돼가 돼 잠시만요. 있었어요. 교차로 지점에. 네, 상담자님 잠시만요. 저희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그 후방 차량이 좌측으로 왔지 않습니까? 거기가 혹시 네, 일방 통행로인가요? 일반 아파트죠? 통행로예요. 아파트죠, 이게. 예, 소방도로 진입로이자 일반 통로고 진입로 입장에서는 다른 다방면이 또 별도로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그런데 그 주차장 그 중간 통로로 보이지 일방 통행로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일반 통행로? 그러니까 주차 라인 기획선이 다 정확하게 있는 곳이고 네, 그 통행로에는 소방도로 그 표시도 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은 교차로 지점에서 상대가 차를 세웠고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서 그처럼 세웠는데 맞은 그 오른쪽에는 이미 다른 차까지 주차되어 있는 그곳에다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서 또 그처럼 통행로를 사선으로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왼쪽으로 하면서 내 차량 진행 방향이 나온 쪽을 가로막았는데 왼쪽에 보면 충분히 곧바로 들어갈 주차 공간이 텅텅 비어 있었고 근데 지금 아까 일방 통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방 통행요. 지금 전방으로 나갈 수 있는 통행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방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후진 차량으로밖에 갈 수 없어서 일방 통행로다. 예, 그리고 진입로 입장에서는 다른 다방면이 별도 주차장이 또 있어요. 네. 다른 곳이나. 변호사님, 요게 잠시만요, 상담자님. 그러니까 지금 저 카니발 차량, 그러니까 전방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방 통행로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후진을 하실 수밖에 앞으로 없는 가실 곳이에요? 앞으로 앞쪽이 나가는 통행로가 전혀 통로가 없다는 없어서 거죠. 막다른 길이라서 네. 결과적으로 뒤쪽으로밖에 없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상담자님의 차량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갈 수가 없고 후진으로밖에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주차되어 있는 상태는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 직후진도 못했고 바짝 주차되어 있어서 네. 좌우 회전을 해서 나왔어요. 아까 그리고 이제 후진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곳이라서 어차피 좌우 회전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전방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 네. 곳이라서 그 좌우를 살피면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랬죠. 실제로 어쨌든 그 뒤에 있던 그 차량 정차했던 차량을 보지는 못하신 것이죠.
그랬죠. 왜냐하면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측 백밀러를 보는 사이에 그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나는 이제 우측 백밀러 사이에 네. 그 통행로 끝에 교차로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그 차량을 피해서 막 우회전을 하려고 각도를 잡는 순간에 그 교차로 지점에 그 차가 어느새 들어와 이렇게 사선으로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내 진행 방향을 완전히 100% 자기 차를 활용해서 이렇게 네, 네, 차 네, 알겠습니다. 뒤호미까지 예. 도로 중앙으로 해갖고 네. 가로막았더라고요, 완전히.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에서는 주차를 한 상태에서 통행로로 이동을 해서 나오는 차량의 나오는 차량이 어떤 주차장의 상황, 통행의 상황을 더 살펴서 조심할 의무가 더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나도 아는데 네, 일단은 이 차는 주차장 내에 있던 차량도 아니고 네. 같이 주차 라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뒤늦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다른 다방면에 주차 진입로가 별도로 있어요. 굳이 유일한 통로로 그다음에 이 내리막 경사로로 이 주차장이 전반이 네, 홀이 네, 다 네. 보이는 입구이기 네. 때문에 말씀하시는 어떤 차량이 어떻게 움직인 것까지 다 알고 있고 내 차량이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거 뻔히 알면서 유일한 통로라서 후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 네, 진행 네. 방향까지 다 알면서 들어와서는 안 될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와갖고 그러면 네, 들어왔으면 알겠습니다. 차라리 네, 주차 비어있는 주차 공간 왼쪽으로 곧바로 들어가도 되는 곳을 두고도 네, 주정차를 하면 안 네. 되는 교차로 지점에다가 상담자님. 더구나 그 교차로 지점에 다른 상담자님. 차량까지 주차되어 있는 그 네. 왼편에다가 네네네네. 마주하고 통행로를 사선으로 가로막으니 네, 내 차가 상담자님. 이미 먼저 진행하고 있다가 네. 오른쪽 차량을 보고 나오는데 네네네. 그 차가 어느새 그렇게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 곳을 통과를 맞아요. 못 해버린 네, 거죠. 맞습니다. 갑자기 장애물이 어디서 튀어나온 네네네.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담자님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방송이니까 네. 그래서 상담자님의 얘기를 충분히 다 지금 이제 변호사 둘이니까 다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상담자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드려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본인 말씀보다는 저희 얘기를 좀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좀 답답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네, 사실은 그렇죠. 갑자기 방법도 네, 잠시만요. 모르고. 상담자님 제가 변호사님하고 네.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좀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소방도로 진입도 못 하는데 네, 나는 네. 후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억울하신 부분 같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일반교통방해죄로 좀 신고까지 하신 것 같고 네, 네, 신고까지 네. 한 상태고. 네, 상담자님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우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끝내야 돼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빨리 법적으로 도움 드리고 방송을 좀 끝내야 될 것 같거든. 전화 상담을요. 네. 네, 잠시만요. 변호사님 말씀. 네, 지금 이제 교통방해죄까지 이제 네네. 신고를 고소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교통방해죄는 일반 이제 공중의 어떤 교통의 안전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이제 범죄인데고 육로 등의 어떤 손괴나 불통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체를 이제 처벌을 하시는 것인데요. 뭐 여기서 육로라고 하는 것은 뭐 일장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통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다만 지금 볼 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양쪽으로 차도가 차량이 서로 교차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통로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차가 오른쪽으로 왔으면 차라리 안 부딪혔겠죠? 네. 오른쪽에 차라리 갔다가 됐으면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왼쪽을 타고 나오는 거니까 네. 굳이 내 차 쪽으로 안 하시면 그런 사고도 발생 안 됐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곳은 일단 신고를 하셨으니까 결과를 이제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차장이고 사실은 지금 그쪽이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은 네, 충분히 다방면이 있는 온 곳이나 것으로 있었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통행방해죄가 성립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에서 아니, 근데 그 차가- 빠져나와서 통행로로 나오는 차에 대한 잠시만요, 변호사님. 상담자님, 차가- 상담자님 네. 죄송한데요. 상담자님 죄송한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상담자님한테 도움을 드리려면 저희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는 조금 저희가 다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블랙박스 이제 저기 저 CCTV 영상을 이제 보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 주정차도 신고를 해놨고 예. 네 어쨌든 그 불법 상대방 주정차만 한 것만도 차가 과실이 50%인데 저희 보험사는 일단 상대를 팔려보고 있고 네, 네. 저희를 굳이 과실을 친다는 이를 보고 있는데 상대는 무조건 정지한 차량이라고 사고가 나든가 말든가 정지만 하면 장땡이라고 네. 0이라고 주장을 해서 근데 이제 서로 협의도 안 된 상태고 일단은 이제 분쟁이 안 현장을- 되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에 네. 한번 신청을 하셔서 거기서 정확한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한번 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대방 차량이 일단 정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적을 울리거나 또 어떤 그 피하지 않거나 또 미리 사실은 비상등도 안 켠 네, 상태에서 상담자님께서 이제 후진하거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차에다 그 위치에 정차를 하는 것이 분명히 어느 정도 저는 과실이 그래요.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정차한 차들이 보통 과실 비율이 작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알고 노리고 왔더라고요. 네네, 상담자님, 그래서, 네. 저희 하고 싶으신 말씀 많으실 텐데 저희가 여기가 법정이 아니고 판사 네. 앞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상담자님 도와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듣고 네. 상담자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네.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이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어쨌든 만한 내가 지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억울한 상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네. 충분히 지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방송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고 요거는 네, 좀 추후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마의 운전자는 그 어떤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하면서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도로교통법 18조 제 3항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통행로 진입할 때는 주의 의무를 굉장히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의무를 좀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뒤에 차가 후진하는 그런 경로에 와서 정차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과실이 있을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차한 차량을 이제 추돌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동을 한 차에 대한 어떤 주의 의무가 더 강조되는 것이라서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상담자님의 과실 비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과실 비율에 이의가 생기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분쟁 심의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래도 판단을 받을 저희 수가 보험사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상담자님, 저희 그 과실 비율과 관련해서는 그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판사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경찰이 몇 대 몇이다, 보험사가 몇 대 몇이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는 변호사들이 몇 대 몇이다라고 얘기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담자님께서 만약에 과실 비율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시면 재판까지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실 저희 수 보험사가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네. 제가 법률적인 쟁점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 전화 상담은 우선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하고요. 제가 김변현 변호사님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금 몇 마디 더 나눌 테니까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억울하셔가지고 지금 네. 사실 좀 막 이제 억울한 네.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블랙박스 한 번만 더 보고 네, 변호사님이랑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블랙박스 좀 보여주시면 아까 사실은 주차장인데 지금 나오잖아요. 저 부딪히는 저 공간이 저 길이 일방통행이라고 좀 주장을 하시는데 주차장에서 일방통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아까 상담자님 말씀에서도 네, 네. 있었지만 예. 일방 통행으로 정해진 어떤 예. 통행로는 아니고 지금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저 예. 카니발 차량의 예. 전면이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그렇죠. 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자신은 후진밖에 할수 없었다. 상담자님의 위치에서는 네. 후진해서 그렇죠, 그렇죠. 뒤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 통행로를 나오기 위해서는 저쪽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없으니까. 의미에서의 일방 통행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으로 그러니까 네, 생각이 뒷차가 됩니다. 못 들어오는 길은 아닌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방 네. 통행로를 역주행한 거는 아닌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기서 나오는 저기서는 들어갈 때는 전진하고 후진할 때는 뒤로 나와야 되는데 네. 앞에 막히라는 길을 하면은 그렇죠. 일반 통행이 될 수가는 그럼 막았으면 원천적으로 없는 그래서 거죠. 자기도 네. 이제 후진으로밖에 나올 수 네, 없어서 그렇죠.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뒷차가 그걸 막고 있었다 이런 뜻이지 네,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뒷차는 또 뒤로 좀 빼줬어야 되고 아니면 경적이라도 좀 울려줬어야 되는데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네, 그냥 서로 뒤로 좀 후방을 양쌍방 과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방 차량을 못 본 과실이 조금 더 크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카니발 차량 좀 크거든요. 네. 커가지고 사실은 후방이 좀 사각지대에서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만약에 좀 과실 비율 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다만 이제 뭐 차량의 크기나 이런 예, 것들 때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시야각이나 어떤 우리가 예견 가능성 또 회피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예, 모두 예. 이제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저기는 지금 주차장에서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아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전면으로 갈 수 없어서 후진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네네. 후방에 대한 경계주의 의무가 훨씬 네. 더 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잔짐의 책임이 조금 더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뒷차는 정지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상담자님 입장에서 왼쪽으로 왜 피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네, 좀 네. 피해 주면 좋은데 네, 네. 왜 정지했느냐? 네. 그거 고의적으로 정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글쎄, 그거는 이제 아마 예, 이제 예. 결과적으로 이제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도 사실은 거기 정지를 저걸 보면서 왜 있었을까? 결과적으로는 전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약간 예. 해태하신 것이 아니냐, 네.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셨. 네. 것이 아니냐. 네.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의심이 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적을 올리거나 어떤 네. 비상등 올리거나 상대방 차량에 지금 사고의 위험을 갖다가 알리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시고 또 뭐 후진이나 또 옆으로 피하는 등의 어떤 조치를 안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과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지를 하는 순간 이미 사실 앞차에 대한 인지는 좀 한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뭔가 추후에 네. 뭐 행위들을 좀 할 수 있었을 할 수 텐데 있었는데 사고 방지를 위한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상담자님께서 이런 내용 고려하셔가지고 자신의 과실 비율이나 아니면 이 사고 관련된 부분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아파트 산책 중에 6살 딸보다 체구가 큰 불독이 갑자기 달려들며 짖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넘어져서 울었고 견주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다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불독과 견주를 자주 마주쳤는데 평소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게 영 신경 쓰였는데요. 한마디 하려다가 한 아파트 단지 사람이라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그날 딸아이는 많이 놀랐는지 밤에 잠도 잘 들지 못하고 크게 악을 쓰며 울기도 하는데요.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놀라서 그럴 테니 며칠 지켜보자며 만약을 대비한 간단한 해열제를 처방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불독을 산책시키는 견주를 다시 마주쳤는데요. 화를 다스리며 입마개라도 착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좋은 말로 권하니 우리 개는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답하면서 또다시 재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견주를 찾아가 따끔하게 경고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주의를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좀 반려견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늘고 있어요, 변호사님.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인 예, 예. 경우에는 이제 층간 소음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려견이나 이제 반려동물들이 내는 소리들이 이제 아랫집에 피해를 줘서 예,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어떤 길가의 어떤 용변 또 채모 예. 이런 이제 위생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 사안과 같이 산책 시에 어떤 이제 부주의에 의한 어떤 상해 문제, 손괴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좀 일단 불독 같은 뭐 프렌치 불독 대단히 유명한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맞나요? 네. 동물복지법 그 제21조 예, 예. 21조 1항 2호에서는 원령 3개월 이상의 네. 맹견에게 입마개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에서는 맹견의 범위를 5개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불독이 네.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포함이 안 되는군요. 네. 네.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그다음에 로테일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불독이 없네요. 불독이. 네, 그렇습니다. 네. 프렌치 불독도 불독이니까 안 되는 건가 보네요. 그러면. 네. 그렇군요. 그렇더라도 좀 난폭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좀 입마개를 하셔서 산책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견주의 태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님? 네. 동물보호법에 따른 그 예. 입마개 견종이 아니더라도 예, 예. 기본적으로 민형사상의 어떤 그 과실 주의 및 그 방지 의무, 예. 사고 방지 의무는 있기 때문에 법적인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죠. 네. 반려견 그 입마개 기준은 견종 외에도 성격, 기질, 보호자의 제어 능력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가 좀 많이 놀라가지고 현재 병원 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주에게 보상을 좀 받을 수는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폭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을만을 생각을 예, 하시는데 지금 짖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놀라거나 했다면 짖는 행위도 하나 이제 폭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요. 상담자와 좀 견주는 같은 아파트에 좀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물림이나 개짖음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을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일체 책임이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아파트 이제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이제 관리 주체죠. 네. 그런데 이러한 그 관리 주체는 기본적으로 그 공동주택 또 그 내부에 어떤 주차장이나 그런 공용 공간에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것을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좀 없어야겠지만 우리 이제 사망 사건 이런 것들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죠. 네. 불의의 사고가 좀 발생을 한다면 네. 관리사무소나 네. 입주자 대표 회의나 네. 이런 쪽에 뭔가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예. 그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상 그 사고의 단 1%의 기여라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불법 행위라는 예. 것이 이제 되는 것이라서 책임 전체를 사실 부담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지금 반려견이나 어떤 반려동물을 요즘에 이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그것을 산책하고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고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 사고가 다시 재발해서 더 확대당했다면 그것은 예견 가능성도 또 충분히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더 관리사무소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짧게. 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사고에서도 지금 상대방이 그 어떤 입마개를 하는 종류가 아니었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걸 통해서 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현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보험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 상담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